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네꼬마님께서는 전화를 받으실 때 바로 안녕하십니까 이러시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동네꼬마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간단하게만 스포 조금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조금 기분만 나쁘고 별로 무섭거나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얘기는. 잠깐만,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엄청 나쁠 텐데. 그냥 조금 그런 얘기인데 얼마 전에 들었어요, 진짜로. 제가 이 얘기 들은 게 한 달 전 그쯤밖에 안 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들고는 와봤는데 키워드는 갑질입니다. 와, 근데 제가 동네꼬마님 이야기에서 갑질 중에 갑질들을 많이 봤는데 또 다른 갑질이 있다. 이게 진짜 현실 공포죠. 바로 그 갑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Let's get it! 이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제가 차량을 팔면서 이제 고객분들이 저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아는 지인을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알고 지내던 제 지인이 소개를 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 지인이 됐건 고객이 됐건 소개를 해서 제가 차량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동차 등록증이 나오는 날 그분한테 제가 뭐 약소하지만 소개비를 반드시 드려요, 저는. 그리고 지인 같은 경우에는 소개비에다가 제가 식사를 반드시 또 대접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 나이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연배 차이가 많이 나서 올해 60인가 61세인가 그러실 거예요, 그분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근데 제가 큰형님이라고 그냥 부르는 분인데 이분이 겪었던 일이에요. 원래 목요일날 식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큰형님 목요일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 안 되냐. 형님하고 만나서 소주 한두 잔은 제가 먹어야 될 테고 제가 저녁에 유튜브 참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돌비를 제가 설명을 했고 어떤 얘기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이제 그 다음날 만났거든요, 금요일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꼭 귀신 얘기가 아니어도 되면은 내가 겪은 얘기가 있으니까 너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은 잊을 수가 없대요. 1997년도. 잊을 수가 없는 게 IMF가 터진 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이분이 그때가 나이가 30대 한 중반 초반 이때셨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원래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그냥 월급쟁이셨어요. 그때 슬하에는 아들만 둘 있었고 일을 하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그때 사회적 배경이 참 어려운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이분은 상황이 아버지는 편찮으셔갖고 병원에 계셨고 애들은 크고 있었고 대출도 있었고, 그러니까 항상 매달 월급쟁이 다 똑같죠. 월급을 받으면 낼 돈 내고 뭐 하고 나면은 남는 돈도 별로 없고 이런 그냥 일반적인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 닥치면서 6개월간 급료가 안 들어왔대요. 급료가 밀리게 되고 6개월간 받은 급료를 다 합쳐보면 한 달치 급료도 안 된대요. 근데 이때 그만둘 수도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둬도 갈 곳이 없었대요, 아예.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어찌됐건 다니면은 몇 푼이라도 작게나마 돈이 조금 들어오니까 붙어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할 수 있는 곳은 마땅치가 않았고, 근데 우연히 공고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수행기사를 모집을 한다.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여기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럼 이력서랑 서류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해라. 그럼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서류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대요. 제출하러 가봤더니 생각보다 조금 규모가 있는 공장이더래요, 거기가. 본인이 일하는 데보다 크고, 근다고 해서 막 중견기업 정도는 아니고 조금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에다 서류 제출을 하고 나와서 있는데 며칠 있다 연락이 왔대요. 한번 면접 보러 나와라. 면접 날짜 잡았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그날 한 20명 정도가 면접을 보러 나왔더래요. 정장을 입고 갔었고, 근데 이분이 좀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키가 165 정도밖에 안 되세요, 이분이. 남성치고는 조금 작으세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좀 컴플렉스세요. 그리고 굉장히 마르셨어요. 지금도 엄청 마르셨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가서 막상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수행기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용모가 단정하고
위급 시에는 막 사장님도 좀 보호를 하고 네. 막 이런 걸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른 분들은 막 키도 큰 분도 있고 그래서 나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내가 김치 국물을 드리킹하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더니 본인은 호명을 해서 들어갔대요. 사장실에서 사장님이 직접 면접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실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계시고 그 옆에 자기 또래 정도 보이는 남성 한 분 있었고 사장님은 나이가 50대 후반? 뭐 그 정도로 보였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존칭을 써주시면서 질문들을 하는데 질문 자체는 뭐 특별할 건 없었대요. 기존에 일하던 회사가 있었냐? 그러면은 왜 여기로 이직을 하려고 하냐? 입사해서는 뭐 어떻게 일할 생각이냐? 오래 일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그냥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간단하게 이제 면접을 보고 나가서 이틀이 채 안 돼갖고 연락이 왔대요. 출근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길로 다니던 회사 바로 때리쳤대요. 왜 그러냐면은 기미가 보였대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 사장이 야방도주를 할 기미가 보였었기 때문에 바로 때리치고 그쪽 회사로 이제 출근을 했대요. 정장 입고 출근을 딱 해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듣는데 면접 보러 간 날 사장님 옆에 계셨던 자기랑 비슷해 보이는 그 또래 그분은 과장이었대요. 그분이 이제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매일 아침 7시 반에 전화가 올 거래요. 본인한테. 그럼 전화를 받으면 당일 사장님의 스케줄을 브리핑을 해준대요. 그러면은 먼저 좀 알고 8시에 사장님 자택으로 이동을 해서 사장님을 모시고 공장으로 출근. 뭐 오후에 점심에 약속이 있으시면은 이제 모시고 나가고 그 이후에 일정을 소화를 하면 되는 거고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데 주 6일 근무. 그때는 주 6일 근무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주 6일 근무고 퇴근 시간은 사장님이 댁에 들어가시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고 간단한 설명들을 쭉 듣고 주로 아침에 사장님이 공장 출근하신 다음에 오전 시간은 비니까 그때 차량 세차라든가 이런 거를 반드시 해놓고 대기하는 장소는 경비실에서 대기를 하면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경비원이 항상 상준하는데 24시간 있는 건 아니고 낮 시간만 있는데요. 공장은 보통 저녁 10시쯤이면은 직원들 다 퇴근을 하고 야근 마치고 그래서 이제 첫날 출근해가지고 차 닦고 경비실에 앉아있었더니 경비원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인사하고 공장에 대해서 좀 듣고 이 공장은 IMF 뭐 이런 당시 안 좋은 당시인데도 잘 돌아가네 얘기했더니 여기는 수출을 주로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곳이어서 오히려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아 그네요. 제가 잘 입사했네요. 이제 사장님 나오셨길래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 꾸벅하고 모시고 하루 일정을 소화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사장님은 되게 조금 근엄하고 과묵하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모시고 쭉 운전해서 점심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항상 존대를 해주신대요. 그리고 직급은 대리를 줬었고 이분을 오 씨라고 해볼게요. 오돌비라고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은 아 우리 오 대리님 아무튼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이 저도 잘 부탁드리고 목적지 이동해서 제가 식사 시간은 얼추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으니까 오 대리님 편한 데 가서 식사하고 오시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존칭을 써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장님들랑 이미지가 다르구나. 이분은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목적지 내려드리고 근처에서 본인은 후딱 진짜 빠르게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사장님 나오시면 다음 일정 소화를 하고 뭐 별일은 없었대요. 오히려 사장님이 많이 존칭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쭉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또 질문도 많이 하셨대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몇 달 정도 일했을 때는 자기 얘기도 했대요.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계시고 저는 매달 나갈 돈이 많고 그래서 일을 하고 있었고 여기가 급료도 좋았고 또 사장님 뵈니까 사장님 인품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라고 또 독려도 해주셨고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일을 했을 때 처음으로 사장님이 그날 만취를 하셨대요. 처음으로 6개월 만에. 그래서 새벽 거의 2시가 넘은 시간에 사장님이 술집에서 나오셨대요. 그래서 사장님을 모시고 자택으로 이동을 하는데 사장님은 만취를 하셨으니까 뒤에 기대고 약간 선잠 드신 것 같고 운전해서 밤에 가는데 포트홀이라고 그 아스팔트 도로 푹 패인 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봤나 봐요. 똘비가. 근데 거기에 차가 쾅 했대요. 그랬더니 주무시다가 사장님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야 이 뭐 멍멍이 새끼야 먼발 운전 그따위로밖에 못해 하면서 막 욕을 하시더래요 뒤에서.
그래갖고 너무 놀랬대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봤대요, 이 사장님의. 그래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예, 밤이고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똑바로 못하냐고. 야, 네 월급 누가 주냐고. 월급 받아갔으면 일 제대로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그냥 쉬지 않고 쌍욕을 하시더래요. 그냥 뒤에서. 예. 그래가지고 오늘 무슨 일 있으셨나, 이런 모습은 처음인데 하는데 뒤에서 발길질까지 날라오더래요. 운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맞으면서도 운전은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쌍욕과 뒤에서 날라오는 발길질, 뒤통수 때리는 걸 맞으면서 도착을 한 거예요. 딴 때 같으면 딱 도착하면 사장님이 문을 열고 바로 본인이 내리시는데 딱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후닥닥 가가지고 문을 열어드렸대요. 딱 열어드리고 사장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래 하면서 딱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우리 귀싸대기를 팍 때리는 거 말고 좋게 표현하면 우리 누군가를 격려해줄 때 뺨을 살짝 톡톡 쳐주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뺨을 톡톡 치는데 이 상황 자체가 격려가 아니고 기분이 좀 나쁘죠. 네. 뺨을 툭툭 치면서 야, 오대리 돈 받았으면 돈값 잘해. 나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싫어. 돈 받으면서 돈값 못하는 애들이 난 세상에서 제일 싫으니까 앞으로 처신 똑바로 잘해. 알았어? 하고 들어가 버리시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본인도 이 사장님 차 내려드리면 그 차를 가지고 본인 집으로 그냥 퇴근을 한대요. 아침에 또 일찍 모시러 가야 되니까.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자고 아침 일찍 회사에서 걸려오는 전화 받고 8시에 사장님 모시러 갔더니 사장님이 나오셨대요. 근데 사장님이 또 인자한 모습으로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대리 하면서 다시 차를 타시더래요. 그러면서 오대리 내가 어저께 오대리한테 뭐 실수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대답해야지 어떡해요. 사장님 어저께 진상 부려서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나 기억이 안 난다 오대리야. 머리야, 내가 실수했나 걱정돼가지고 아침에 오대리 얼굴 보는데 나 좀 떨렸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사장님. 그랬더니 아니면 다행이고 어서 가세 해가지고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보는데 저 사장님이 술을 좀 많이 드시면 조금 진상으로 변하는구나,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알았대요. 이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꼴로 그 이후로 진상일이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진상이라고 해봤자 조금 욕하고 뒤에서 막 의자 발로 차고 뭐 이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조금 더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회사는 물론 IMF 상황 속에서도 달러를 벌어들이니까 잘 나가고 있는 회사일지 몰라도 협력사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수출을 하려면은 수출 담당해주는 회사도 있을 거고 여기서 물건을 조립해서 수출 보내는 거였는데 물건을 이렇게 납품해준 납품회사가 있을 거고, 근데 납품회사가 도산을 했고 수출을 맡아주는 회사가 자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수출할 물량을 가지고 잠적해버리고 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는 회사가 이제 경제적으로 데미지를 좀 심하게 먹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조금 술을 과하게 드시는 날이 좀 늘었대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꼬장의 수위도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장님이 이날은 술을 많이 안 드신 것 같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좀 보다 보니까 사장님이 걸어오는 이 발걸음을 보면은 알 수 있대요. 딱 술을 많이 드시면 걸어올 때 발이 11자가 아니고 한 180도 가까이 팔자걸음으로 뒤뚱뒤뚱 걸어오신대요. 술을 많이 드시면. 그날은 어김없이 욕먹는 날인데 그날은 발이 각도가 한 45도 정도밖에 안 벌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좀 무사무탈하게 들어갈란가 보다. 왜냐면 시간이 좀 늦었대요. 그때도 한 12시 넘은 시간이었는데 사장님이 타셨는데 혀도 많이 안 꼬이셨고 괜찮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쭉 가는데 조용히 뒤에 계시더래요. 그래서 가자 목적지만 도착하면 끝난다, 가자 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사장님이 오대리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로 변했지만 사장님 옆에 보는 국민학교로 많이 이제 표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는 길에 국민학교 좀 들리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학교로 그냥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 국민학교든 뭐든 좀 들어가 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길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갔더니 운동장으로 좀 차 갖고 들어가 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하고 운동장으로 들어갔대요. 차를 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아무도 없죠 학교에. 그랬더니 야 오대리 내려봐 그러더래요. 내렸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대리
이 운동장 보이지? 절대 운동장 밖으로 오대리 나가면 안 돼. 그러더래요. 뜬금없이.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그랬더니 오대리 뛰어 운동해야지 뛰는 거야. 그러면서 사장님 운전석에 앉으시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뛰라고 했으니까 운동장 한 바퀴를 조깅식으로 뛰려고 나 혹시 졸음운전을 할까봐 그런가 하고 조깅을 시작을 했대요. 조깅을 이제 한 30초 정도 뛰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하고 풀악셀 받고 헛바퀴 돌면서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조깅을 하다 뒤를 쳐다보니까 차가 본인 쪽으로 돌진해서 오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굴러서 피했대요. 차를 옆으로 굴러서 피하니까 옆으로 돌아서 다시 본인 쪽으로 돌진을 해오더래요. 차가. 그래가지고 운동장에서 이제 큰형님이 기억하기로는 30분을 넘게 굴러다녔대요. 뛰다가 차가 오면 옆으로 구르고 뛰다가 차가 옆으로 오면 구르고 이거를 30분 넘게 반복을 하니까 이제 옆에다 차를 세우더래요. 그러면서 차에서 사장님이 내리더니 오대리 어때 운동 좀 잘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사장님 이건 조금 그랬더니 왜? 그만둘라고? 그러더래요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아니요 사장님 근데 이거는 조금 장난이 과하신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야 그럼 그만둬.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봐. 일자리 요즘 많은 것 같더라. 그만둬 그러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사장님 잠도 깨고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진짜로. 그래갖고 사장님 이제 다시 모시고 우리 똘비가 운전을 해서 댁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할 수밖에 없었대요. 진짜 이 일을 당장 그만두면은 아버지 병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난장판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난장판이 나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복구하고자 입사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또 그날을 계기로 조금씩 이런 갑질 장난이 이어졌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 주셨는데 말해봤자 조금 자극적인 요소일 것 같고 그 중에 하나 제일 조금 엽기적이었던 걸 들은 거는 이날이 또 가장 슬픈 날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날은 사장님이 술을 좀 드셨대요. 술을 좀 드셨는데 그 저희 동네에 와보시면은 저희 동네 한복판에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산이 해발 160m 정도 되거든요. 그 산이. 그러면은 그 산 거의 정상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게 세면으로 길을 꼬불꼬불 내놨어요. 거기를. 근데 그 초입으로 차로 가자고 그러더래요. 사장님이. 그때도 이제 12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이 시간에 거길 또 왜 가나 이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똘비가. 그래서 가라면 가야 되니까 또 도착을 했대요. 그랬더니 또 내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와 도대체 또 뭐 때문에 그런가. 근데 또 신나서 못하고 딱 내렸대요. 그랬더니 트렁크 열으라고 해서 트렁크를 열었는데 똘비가 항상 차 관리를 하니까 트렁크는 사장님이 골프백하고 몇 개 외엔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랬더니 골프백 다 내리라고. 그래서 골프백을 내렸대요. 그러면서 설마 골프채로 때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맞으면 죽으니까 골프채로. 근데 똘비도 열어본 적 없는 곳이 그 트렁크 아래 공간 있잖아요. 스페어 타이어를 넣어놓든 뭐라든 거기를 열어본 적은 없는데 사장님이 거기를 이렇게 여시더래요. 그러면서 뭘 주섬주섬하고 뭘 쭉 빼시더래요. 거기서. 그러면서 골프백이랑 다시 치르라고 트렁크에 다시 실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사장님 손에 들려있는 게 한 15, 20m 정도 되는 줄하고 줄 끝에 개 목걸이가 하나 연결이 돼 있더래요. 그러면서 개 목걸이 차라고 목에. 그래서 아니 이거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이걸 왜 차냐고 그랬더니 아니 오대리 싫으면 그만두라고 또 그 소리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찼대요. 진짜 먼지더나 보자 그 심산으로 찼대요. 그랬더니 줄 끝을 차 트렁크에 놓고 이제 트렁크 문을 닫으면 줄이 물리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언덕으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꼬불꼬불 사장님이 운전석에 앉아갖고 차를 출발을 시키시더래요. 그러면서 출발하기 전에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줄 끝에 네가 없던가 아니면은 그 개목걸이가 풀려 있으면은 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차를 출발을 시키는데 차 속도는 성인 남성이 그냥 조깅하는 속도로 쭉 올라가시더래요. 그러면은 이분이 운동선수 출신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 해발 150m짜리 산을 꼬불꼬불 올라가는 걸 쉬지 않고 조깅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막 올라가는데 처음엔 조깅 속도니까 올라가는데 한 3분만 지나도 다리가 안 움직인대요. 오르막이니까 계속.
그러니까는 줄에 끌려가는데 거기 세면바닥이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넘어지니까 너무 아프니까 다시 일어나고 다리는 안 움직이니까 줄을 막 당겨가지고 차에 최대한 붙어서 어찌어찌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이더래요. 룸밀러로 자기를 보고 있는 사장님이. 정상에 도착을 했을 때 똘비의 모습은 옷은 넉마가 돼 있었고 정장은 아예 넉마가 돼 있었고 피도 좀 많이 나고 있었고 사장님이 운전석에 내리시더니 딱 보더니 아 오대리밖에 없어. 진짜 오대리밖에 없어. 와 그래 오대리 너는 내가 주는 월급 안 아까워. 우리 회사에 돈 줘서 안 아까운 놈은 너밖에 없어. 와 가자 집으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몰골에 다시 운전석에 앉아갖고 운전을 해서 사장님 댁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와서 생각을 했대요. 이건 그만두자. 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더라도 이건 그만두자.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나를 대하는 게 아니다. 확실히 그만두자 생각이 들어서 늦은 시간이니까 와이프도 애기들도 다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단 옷은 버리고 씻고 나와서 이렇게 딱 있는데 소주 한 잔 마시고 자려고 했대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서 냉장고에서 소주 한 잔 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자는데 애기랑 와이프 자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래요. 이 아이들한테는 내가 전부일 건데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남자 중에 멋진 사람이 나일 건데 내 아들 둘한테는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근다고 해서 그만두자니 얘네들이 너무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그게 속으로 막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니까 막 눈물이 나더래요. 진짜 꺼이꺼이 울었대요. 혼자서 밤에 소주병 하나 앞에 두고. 그리고 생각을 했대요. 나는 그냥 개다. 나는 개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죽을지언정 얘네들은 내가 살려야겠다. 버티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대요. 자는 애기들을 보면서 생각을 바꿨대요. 진짜. 그리고 다음날 또 7시 반에 전화를 받고 사장님을 모시러 갔는데 사장님이 아침에 이제 차를 타셨을 거 아니에요. 차를 딱 타시더니 어저께 또 내가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뭐 사고 안 쳤냐고. 근데 분명히 기억을 할 것 같았대요. 왜 그러냐면 술을 그렇게 안 먹었었대요. 사장님이. 그래갖고 아닙니다 사장님. 어저께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래 오대리 내가 또 걱정 많이 했네. 가세. 그래갖고 그날 일정 마치고 그날은 이제 집에 일찍 들어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댁 앞에 차를 대고 사장님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대리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그랬더니 많이 힘들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이렇게 채용해 주시고 사장님 덕분에 돈 벌고 있는 거 저도 아니까 늘 감사한 마음일 뿐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빼시더래요. 봉투를 하나 빼가지고 쥐어주시더래요. 오대리 남자가 말이야 바깥에 사회에 나와서 구르고 깨지고 아무리 힘들지언정 집에 들어가서는 멋지야 되는 거야. 그 안에 내가 돈을 좀 넣어놨거든. 가서 애기들 맛있는 거 사고 애기들 장난감이랑 사서 들어가. 오늘은 그래서 애기들하고 좀 잘 놀아주고 그래야 멋진 거야 하면서 딱 가시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차 출발시켜서 집에 와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50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그 안에. 근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이나 물가 상황을 봤을 때 5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저분이 다 알고 있구나.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닌 건 확실하고 그래도 술이 완전히 깨면은 나를 이렇게 챙겨주려고 또 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라는 게 진짜 간사하대요.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또 약간은 긍정의 시그널이 한쪽에서 살살 튀어나온대요. 그 상황에서도 그 돈을 보니까. 그래서 그날은 애기들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했대요. 사장님 차 타고 나가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날은 그러고 싶었대요. 그냥.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제일 비싼 레스토랑 가서 애기들 맛있게 밥을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목줄 차고 올라갈 정도 일은 아니지만 좀 쌍욕하고 이런 건 좀 있었는데 이게 피크로 치닫은 디데이가 얘기가 해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사장님을 모시고 출근을 해가지고 경비실에서 놀고 있는데 그 경비원 분들은 이 회사 마당발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온갖 얘기를 다 듣고 근데 그 수행기사에 대한 거는 모르시더래요. 근데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입사를 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몇 번의 설명을 듣고 서명을 직접 하는 게 있대요. 인감도장을 찍는 게 있대요. 서류에다가. 비밀유지 서약을 그렇게 강하게 한대요. 이 수행기사는. 왜냐하면 사장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회사의 중요한 얘기라든가 통화 내용이라든가 이걸 바깥에 발설을 하면 안 되니까 사장님에 대한 모든 것은 함구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말이 새나갔을 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거고 쉬운 얘기로 네 인생을 멋되게 만들 거다라는 서류에다가 인감까지 찍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아무 말 못하는데 경비 아저씨도 본인을 보면서 신기하게 좀 보는 건 있더래요. 오래 버틴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날 경비실에 앉아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공장동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나와가지고 사무동 쪽으로 본관 쪽으로 우르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네. 오늘 뭐 회의가 있나? 그냥 있었대요. 근데 경비실에서 들릴 정도로 고성방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 본관 쪽에서 막 뭐라 소리를 지르고 무당탕 없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경비 아저씨한테 아저씨 뭐 무슨 일이냐고 저게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마 요새 자재 또 공급해줄 만한 괜찮은 업체 찾아가지고 자재 좀 몽땅 받아가지고 수출 날짜 맞추려고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야근을 돌렸대요. 풀로 야근을 잡아 돌렸고 공장 직원들은 어찌됐건 야근 수당도 나오고 하니까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10시까지 수당만 지급을 하겠다. 지금 같은 상황에 니네가 일할 수 있는 게 어딘데 감히 추가 수당을 요구를 하냐. 이제 그 포지션이었더만요, 회사는. 그래가지고 공장동 사람들이 잠 못 자고 일한 게 좀 지속이 됐었나 보더라고요, 그게. 그래갖고 꼭지가 돌 대로 돌아가지고 들어가서 한바탕 한 날이었대요, 그날이. 사장실까지 막 쳐 들어가고. 이제 똘비는, 우리 오대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머릿속에 어땠을까요? 와, 퇴사할 거면 지금 해야 된다. 오늘 밤 내가 넘길 수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다 진짜 하는데 그 공장동 사람들이 다시 본관에서 나가고 12시가 좀 넘었을 때 딴 때보다 좀 늦지막하게 사장님이 나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후닥닥 모시고 이제 극도의 긴장을 하고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점심 식사 그곳으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창밖만 쳐다보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 그래 이렇게 갑질한 양반이 면전에 대고 쌍욕을 그렇게 먹었으니 그래서 그날 일정을 이제 소화를 하고 제발 기도를 했대요. 보통은 저녁밥을 집에 들어가서 드시니까 오늘도 제발 댁에 들어가서 저녁을 드셔라.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술자리로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냥 매 맞을 거 있으면 뭐 하지 뭐 내 애기들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 하고 딱 있었는데 새벽 2시가 넘어서 사장님이 나오시는데 발걸음이 11자시더래요. 하나도 안 취하셨네? 그래가지고 왜 나오십니까? 하고 막 더 일부러 정중히 그냥 눈치 봐야 되니까 막 바깥에서 먼저 문 열어드리고 사장님 착조하시니까 문 딱 닫고 딱 본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장님 자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딱 하는데 사장님이 오대리 그러는데 목소리나 냄새로나 술 냄새가 그렇게 안 났대요. 아예. 예 사장님 그랬더니 공장으로 좀 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공장 예 사장님 뭐 말에 토를 달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공장으로 향했대요. 그랬더니 공장 게이트가 다 닫혀 있으니까 사장님이 뒤에서 열쇠 꾸러미 던져주면서 게이트 문 열으라고 그래가지고 게이트 열고 공장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면은 이제 본관이 있고 공장동이 있는데 여기 공장동은 뭐 큰 물건을 조립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공장동 높이가 4층이었대요. 4층이고 거기 앞에 딱 차를 냈더니 그 공장동 문을 열으라고 시켜가지고 또 열쇠로 따가지고 문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서류 가방은 아니고 우리 테니스 가방 같이 생긴 거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오시더래요. 공장동 안쪽 한쪽에서 딱 들고 오더니 그 안을 열고 뭘 쓱 빼는데 우리 옛날 경관분들이 쓰셨던 곤봉 아세요? 곤봉을 하나 빼시더래요. 거기서 그걸 보는데 예전 같았으면 뭐 하시려고 하지 하는데 지금은 짬이 좀 찼잖아요. 곤봉을 딱 보는데 저거는 맞으면 뼈 나가는데 이 생각이 들더래요. 야 이거는 맞으면 좀 많이 잘못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데 곤봉을 쓱 빼더니 사장님이 그 들어오는 문이 양쪽으로 여는 유리문이었는데 그 동그란 원판으로 된 손잡이 기억하시죠? 그
판 위에다가 쇠로 감더래요. 그리고 열쇠를 채우더래요. 못 나가게. 그래서 야 오대리 여기 공장동 여기 불 다 켜고 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층마다 메인 스위치를 다 올리고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야 오대리 너 발 하나 앞으로 좀 내밀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뭐 때문에 그러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밀어봐 일하기 싫어? 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다리 하나를 내밀었대요. 쓱 내밀었더니 정강이를 곤봉으로 진짜 풀스윙으로 후리 쳐버리더래요. 그 정강이를. 근데 본인이 빵 맞았는데 정강이 뼈가 부러진 줄 알았대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오대리 나 잠깐 있다가 너 찾으러 갈 거니까 숨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잠깐 있다 잡히면은 얘 또 두드러 맞는구나. 이거는 본능적으로 그동안 이 사람이 해왔던 행태를 알기 때문에 일단은 막 부르다 말고 다리 부여잡고 한쪽 다리를 땅바닥에 제대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단으로 막 올라갔대요. 2층 3층 어디로 숨으려고 딱 올라갔더니 저 밑에서 소리 들리더래요. 찾는다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시더래요. 근데 다리가 아프니까 설마 여기서 뭐가 더 있겠냐는 생각도 들지만 본인 다리를 이렇게 찍을 정도니까 겁도 나고 하는데 얼마 안 가서 잡혔대요. 그랬더니 머리를 맞는데 머리랑 여기저기 좀 곤봉으로 맞았는데 머리 쪽은 맞으면서 피부가 좀 상했는지 피가 좀 이렇게 뚝뚝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세요 하면서 사장님을 이제 자꾸 밀치려고 하는데 이분이 큰형님이 키가 작잖아요. 왜소하시고. 근데 거기 사장님은 키가 거의 180 정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체격도 좋으셨고. 힘으로 도저히 안 되더래요. 다리 하나까지 못 쓰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사장님이 다시 숨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또 여기저기 숨으러 다니는데 사장님 발소리는 들리고 본인 머리 맞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머리 막 찍고 막 누르고 하니까는 본인 손바닥 찍힌 곳에는 피도 묻어 있고 헨젤과 그레텔도 아니고 진짜. 그러다가 공장동 3층에 가가지고 직원 사무실 같은 게 있었대요. 공장동. 거기에 캐비넷들이 보이길래 캐비넷을 열었더니 몇몇 캐비넷은 좀 비어있더래요. 캐비넷이. 그래서 원래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었대요. 그냥. 캐비넷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최대한 당겨갖고 손으로 이게 캐비넷이 안에서 잠그기 힘들대요. 문이 열린대요. 손을 놓으면. 그래서 한 손으로 캐비넷 이렇게 안에서 잡고 양쪽을 안 열리게. 사장님이 딱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딨냐 하면서 인간 사냥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그러고 있는데 이 방을 드디어 사장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이 방을 한 바퀴를 도는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여기서 또 잡히면은 또 어딜 두드러 맞을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데 본인 캐비넷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 발견 못했다. 살았다. 그리고 쓱 한 바퀴 도시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문을 탁 닫아버리더래요. 그래서 가셨나 보다. 1층 나가서 유리라도 깨고 나가자. 그 심정을 가지고 캐비넷에서 나왔는데 사장님이 문만 닫고 안에 서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게 영화 같은 얘기인데 손에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피가 찍혀 있는 걸 사장님이 보면서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장님은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사장님이 하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거기서 사장님한테 또 발각이 되고 거기서는 이제 똘비가 그 책상이 가운데 네모 형식으로 쭉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하고 이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제 똘비는 안 맞으려고 돌고 사장님은 두드러 패려고 막 뛰어오는데 속도 차이가 나잖아요. 다리가 제대로 못 쓰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의자 막 밀면서 살려고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 그냥 그만둔다고 막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데 결국은 뭐 1분이 뭡니까? 왜 얘기 들어보니까 30초 안 되고 잡혀가지고 시지게 두드러 맞았대요. 진짜로.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 정신을 잃었대요. 맞다가 정신을 잃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대요. 병원이었고 옆에 본인이 처음 입사할 때 면접을 볼 때 있었던 자기 또래 그 남자 있었잖아요. 얘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고생하셨다고. 진짜 우리 사장님이 오늘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어떻게 일 더 하실 거냐고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일 안 한다고.
그냥 차라리 우리 가족이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 이게 뭐냐고. 돈도 좋지만 일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 정강이뼈는 다행히 부러진 건 아니었고 금이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료비랑은 알아서 회사에서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와중에 링겔 꽂고 누워있는 사람을 앉히더니 서명 하나 더 하시라고. 비밀유지 서약. 그 와중에 서약서를 또 받더래요. 다 서명해줬대요. 다 서명해주고 그만둔다고. 어디가 얘기 안 하려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그러고 나가서 막노동 하면서 그 IMF 그 시기를 버텨가지고 2011년도에 큰형님이 종교를 처음으로 가지셨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큰형님이. 그래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냥 큰 교회를 그냥 찾아갔대요. 예배도 한 번도 드려본 적도 없고 이런 분이 그냥 일단은 큰 교회가 좋다라는 그런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 가지고 교회에 갔더니, 저는 교회를 조금 몇 년 다녀봐서 알지만 이 교회에서 방구 좀 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자리에 목사님이 극진히 한 분을 모시더래요. 극진히. 뭐라고 설명을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데, 진짜로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베푸시고 늘 웃는 얼굴에 매너가 좋으신 나이가 많으신 그분, 그 사장님이 올라오시더래요. 그걸 보는데 진짜로 신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분이 딱 한 번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세요. 신이 있다면 저 사람은 차에 치여 죽었든가 높은 데서 떨어져 죽었든가 뒤졌어야 되는데, 사업이 그렇게 번창해가지고 진짜 지역에서 돈 많은 기업가가 되셨고 지금은 그 아들이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이 있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더래요. 그래서 딱 하루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 안 나가세요, 그분이. 근데 더 대박이었던 거는, 본인이 처음에 면접 보고 할 때 사장님 옆에 있었던 본인 또래 남성이 있었잖아요. 아들이요, 아들. 아들이었어요, 그게. 아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본인이 어떤 일을 겪을 거고. 그러니까는 권선징악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꼭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처음에 이 사장이 왜 똘비를 뽑았을까? 제일 왜소하고 힘없는 애를 뽑은 거예요. 건장한 애 같았으면 달라들었겠죠, 본인한테. 그렇죠. 그럼 본인이 네. 핸들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인간 사냥으로 풀고 그만두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진짜 눈물 나는 갑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부렸던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칭송을 받고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진짜 아까 그 동고님 말씀대로 권선징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도 있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언제 벌을 받는 거야? 막 이렇게. 왜 저런 놈은 귀신도 안 잡아가나. 그치. 귀신도 안 잡아갈 만큼 못 듣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없을 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씁쓸하다, 들으면서 진짜. 더 씁쓸한 거는, 네. 우리 큰형님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귀족분들, 자기 회사에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럼요. 네. 진짜로 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는 저도 그 마음이 같이 공감이 되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뭉클했어요, 진짜. 네. 진짜 진심으로. 또 나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이제 와이프도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예. 함부로 못하죠, 진짜. 저도 애기에서 되게 울컥했어요. 저도 애기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공감이 훨씬 더 많이 됐을 거예요. 예전이지만 그래도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사람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네.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분이 매우 안 좋아지셨을 수도 있어요. 권선징악이 정말 있을까? 인간 사냥을 하면서 자신의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이런 나쁜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